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생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133만 7,067원입니다. 간단합니다. 30년 후에 지금 화폐 가치로 133만 원만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저축을 했을 때 30년 후에 7억 2,200이 될 거냐 딱 계산을 해보면 1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재밌는 게 133만 원을 30년 후에 죽을 때까지 받으려면 지금 133만 원 저축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노후 자금과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우리가 마라톤 같은 거 뛸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달려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속도로 뛰면은 3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3시간 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고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잘 못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대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아마추어들이 갈 때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가 이렇게 뛰어가. 그 페이스메이커만 보고 쫓아가면 내 체력에 맞게끔 나는 그냥 4시간 안에만 완주하고 싶어. 그러면 4시간 안에 완주를 하는 페이스메이커만 따라가면 돼요. 너무 편리하죠. 그냥 죽어라고 그 사람만 따라가면 나는 4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중간에 집도 사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해서 자산을 불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내가 돈을 모으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속도가 최소한 나야 내가 크게 뒤처지지 않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페이스메이커와 같이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게 뭐냐?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최저생계비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막 빈민층이 사는 생활비고 나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최저생계비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생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133만 7,067원입니다. 그리고 2인 가구는 220만 9,656원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1인 가구는 133만 원, 2인 가구는 한 221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1인 가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1인 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맞벌이라면 1인 가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워낙 자산이 많아서 배우자의 노후 준비까지 내가 다 한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만 준비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노후에 최소한 안전하게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마지노선이 뭐냐? 간단합니다.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화폐 가치로 133만 원만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30년 후에 화폐 가치로 봤을 때 지금 화폐 가치 133만 원을 끝없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133만 원을 1년 동안 편안하게 받으려면 1년에 1,600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로소득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00만 원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은행 가서 우리가 예금을 한다 그러면은 4%를 이자를 안 주거든요. 제2금융기관을 간다든가 그러면 이제 예금금리가 한 4% 정도 나오니까 4% 정도로 나오게 하려면 1,640만 원 나누기 0.04 하면은 4억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4억 1,000만 원 정도를 4% 정도로 운용을 했을 때 한 달에 133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 이런 거 다 빼고 여러분의 자본소득이 1년에 지금 화폐 가치로 1,640만 원 정도가 30년 후에도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직전 10년간의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연평균 1.98%예요. 2% 정도 된다는 거죠. 자, 2% 정도로 가정 을 하고 30년 후에 4억 천은 얼마냐? 4억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198의 30제곱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계산기 갖고 계신 분들은 30번 누르면 되는 거고 재무계산기는 한 번에 계산이 되죠.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한 7억 2,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년 후에 7억 2,2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지금 화폐 가치로 1,640만 원 정도의 자본소득이 나온다. 한 달에 한 지금 화폐 가치로 133만 원 정도의 최저생계비 정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편안하게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저축을
저축을 했을 때 30년 후에 7억 2,200이 될 거냐 딱 계산을 해보면 4% 적금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1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132만 8천 얼마 정도 되거든요. 이런 숫자 빼고 나면 133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게 133만 원을 30년 후에 죽을 때까지 받으려면 지금 133만 원 저축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33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정도의 노후 준비가 돼야 된다. 133만 원 저축하면서 모인 돈으로 뭐 주식도 할 수 있고 뭐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페이스메이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대 기본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정도의 페이스메이커는 133만 원이다. 133만 원 정도를 안 쓰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송금한다는 마음으로 저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노후를 가는 저축의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트레이너님,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의 노후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요?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집 한 채가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집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라고 하면 더 희소성 있고 특히 그것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면 더 가치가 있어질 수 있다. 지금도 뭐 굉장히 사실은 가치 있는 거지만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노후라고 하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일 모레가 퇴직인 분들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다음 달부터 또는 뭐 3개월 후부터 월급이 안 나오네? 월급 안 나오나 어떡하지? 라고 지금 막 일자리 알아보고 있고 어디 또 재취업할 수 있는 데가 없는가?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거 통해서 뭐 재취업에 대한 교육이나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 다 좋은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일 모레가 퇴직이 아니라면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60에 정년이니까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그래도 뭐 몇 년은 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근시안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지금 90년대생들의 평균 기대 여명이 95세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특별히 더 건강하지만 않고 평균적으로 건강해도 95세는 무조건 산다. 이런 얘기니까 실제로 지금 100세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선배님 세대들처럼 60세나 65세쯤 되면은 이제 일 그만하고 집에서 쉬면서 여행이나 좀 다니고 친구나 만나고 골프나 치면서 이런 거 상상을 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대한민국 지금 20대 취업자보다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잖아요. 65세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 인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60세에 은퇴 못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입력돼 있죠? 60세에 1차 은퇴한다. 그건 이제 1차 은퇴일 뿐인 거예요. 행계형 경제활동이나 실제 경제활동은 70 내지 75세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왜? 평균 수명이 진짜 100세 시대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 30대 후반이십니까? 40대 초반이십니까? 이제 청년 끝난 겁니다. 국가 정책에서도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이에서 8세에서 10세 정도 빼야 돼요. 내가 지금 38세다. 옛날로 말하면 29세, 30세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20년, 30년간 생계형 경제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드시는 일이셨어요? 아니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으나 생계 때문에 하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후자라면 다음번에 세컨 잡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숙명이에요. 만약에 또 돈을 벌어야 된다는 목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한다?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기 싫은 일이라도 돈이 되면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만약에 돈이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 하셔야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300, 400만 원 정도를 받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300, 400을 또 준대. 딴 데서. 아니 가셔야죠 그거는. 제가 그런 걸 가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내가 받던 급여보다 월등하게 급여가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3년, 4년, 5년을 연장할 바에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돈벌이가 되는 게 뭔지를 여기다 맞춰놓고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맞추겠다?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젊었을 때는 가능하죠. 내가 꼭 맞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생계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일을 부딪히고 도전해서 할 수 있지만 60세가 넘어가서는 여러분들이 돈이 뭐가 되느냐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거기다 맞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떠오르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기적적으로 찾잖아요. 내가 요것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 그게 백발백중 돈이 안 돼요.
이 희한하게도 내가 진짜 잘하고 너무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데 그게 돈이 너무너무 되는 일이다. 그러면 여태까지 안 했겠어요, 그 일을?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여기 주변에서. 세계 5대 부자도 마찬가지야.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레리 앨리슨,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막 자기가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인데 그 일이 돈벌이가 되도록 성공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진정한 노후 준비는 뭐가 돼야 되느냐? 진짜 돈이 생각보다 안 돼도 여러분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뭐 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돈이 조금 덜 돼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일인데 너무 사랑해, 그 일을 너무 행복해 라고 해서 그걸 막 디벨롭 하는데 그 일이 진짜 돈이 안 될까요? 막 시간이 그렇게 지나는데도? 아닐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야 생활비가 줄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다가 1차 은퇴를 하고 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어차피 회사 안 가고. 그리고 쓰는 생활비가 지금 그 생활비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겨야 되고 그게 바로 사회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게 되고 그 일이 돈벌이가 되면 최고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교육이 자기가 잘하는 일을 찾게끔 하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여러분도 지금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노후 준비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해. 근데 최악의 경우 내가 공적연금, 퇴직연금 받았는데도 생활이 안 된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긴 찾았는데 그 일이 너무 돈벌이가 안 돼. 그러면 어떡해? 생활비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다운사이징을 해야죠. 내 주거,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렌트를 주고 나는 조금 더 외곽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 차익만큼이 뭐 적은 돈이겠지만 임대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방법. 그러니까 나는 집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사실은 집 하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막 위험 성향이 강한 뭐 코인이나 주식 투자가 노후 준비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 도움이 되는 분도 있죠, 당연히. 코인을 해서 성공을 했다. 뭐 주식을 해서 아주 수익률 높게 봤다. 그런데 문제는 위험자산이라는 건 그에 상응하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노후에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한다면 불안해서 노후 생활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 건물 사놓고 월세 받는 분도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부동산에서 전화 오면 뭐 수리해달라, 뭐 바꿔달라, 뭐 나간다 그러면 골치 아파 죽겠는데 코인과 주식에 돈을 넣어놓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노후 생활이 되겠습니까? 주식이나 코인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에이 그거 뭐 떨어져도 뭐 크게 나는 데미지가 없어. 운 좋게 많이 오르면 굉장히 기쁘다 라는 정도의 신경을 끌 수 있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을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정도의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느냐? 노후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하게 이거 휴대폰 맨날 주식창 안 보고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즐겁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노후 생활을 하려고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위험 자산의 비중, 너무 과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